환경 생각해서 일회용품 사용은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일회용품 사용이 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6개월 후로 제도 시행이 미뤄졌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미뤄진 이유와 이 제도가 잘 정착하려면 어찌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수족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긴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면서 외식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좀 배달 음식 덜 시켜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회용품 사용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이 거의 작게는 한 20%, 많게는 한 80%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대부분 이게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보시면 2018년도에 145만 톤 정도였는데 네네. 2019년도에 131만 톤으로 좀 줍니다. 그때 이제 플라스틱 줄이기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들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근데 2020년도에는 251만 톤으로 급증을 하죠. 네.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일회용품도 많이 쓰다 보니까 급증한 사례고, 아직까지 일회용품이 좀 사용이 줄었다는 통계는 거의 지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네. 2018년도하고 비교하면 2020년은 어마어마하게 100만 톤 늘었는데, 넘게 늘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라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이제 도입했는데 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카페나 이제 그런 데서 커피나 음료수 사실 때 제품 가격에 300원의 보증금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사시는 거고요. 그다음 다 드시고 난 다음 일회용컵을 보증하면, 아까 반환을 하면 보증금 300원 다시 되돌려 받는 제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일회용컵을 제대로 수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만약 시행이 됐다면 한 몇 개 정도의 매장이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까?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게 한 105개 브랜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계산해 보니까 3만 8천 개 정도의 매장이 이 보증금 제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지금 연기되긴 했는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도입됐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일회용컵 사용이 좀 줄었겠죠. 왜냐하면 보증금 제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텀블러를 또 사용하겠다는 좀 움직임이 더 늘어났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 회수를 통해 가지고 퇴수가 잘 되니까 재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환경부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온실가스가 한 66%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한 445억 원 정도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까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당초 이제 6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한 6개월 정도 미뤄졌습니다. 매장에서는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과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원래 이제 일회용컵을 원래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 비용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라벨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장당 6.9원 정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증금 300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이제 카드로 계산하는데 이 카드 수수료가 더 붙겠죠. 이 보증금으로 돈을 벌진 않지만 카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작게는 한 잔당 11원 정도, 많게는 한 17원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도입되면 비용도 비용인데 각 매장에서 다른 업무도 늘어날 거다 이런 의견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라벨을 사서 컵에 라벨을 붙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붙인 라벨을 팔았는데 이제 컵을 팔았는데 컵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세척도 해야 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걸 수거해 갈 때까지 매장에 보관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원래 없었던 업무가 상당히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예. 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만 8천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수거할 수 있는 업체가 한 100개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업체당 한 380곳의 매장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게 이제
빨리빨리 수거하기가 현재까지는 힘든 구조겠죠. 그런데 보관을 하다 보니까 특히 지금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이 위생상의 문제, 보관 중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유예를 할 거면 좀 빨리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요 제도 시행 유예 결정한 시점도 좀 너무 늦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20일을 남기고 이렇게 유예를 결정한 건데요. 사실은 착실히 준비하신 업체들은 벌써 수백만 원을 들여서 라벨을 구입하셨거든요. 네.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유예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앞에 수집 업체들 말씀드렸잖아요. 수거 업체들. 네. 이 업체들도 사실은 상황이 열악하니까 인력 늘리고 차량 늘리고 이거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그 유예를 하니까 갑자기 이게 준비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네. 미리 준비한 업체들은 또 손해를 봐야 되는. 그래서 이게 유예 결정 이후에도 아직까지 좀 현장에서 혼란이 많다라는 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예. 듣자니 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도입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됐었다는데 이게 세계 최초였다고 하는데 기억이 좀 안 나가지고 그때 당시 효과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일회용컵 보조금제 도입되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난 효과는 일회용컵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전까지 그렇겠죠. 많아지다가 거기다가 이제 반환율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좀 제도적 문제는 있긴 했지만 반환율이 점점 높아져서 폐지되기 직전에는 그냥 37%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효과를 기대했지만 그 중에서도 감소, 일회용컵 사용 감소, 그다음 반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돼서 좀 폐지된 걸로 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 소상공인들 불만이 커져가지고 환경부에서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하던데 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부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단체들이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라벨을 그러니까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네. 본사에서 부담해라. 일회용품 보증금화 하면서 인쇄도 줄어들 거냐, 그 컵에다가 인쇄도 최소화시키도록 하게 돼 있었고, 예. 그다음에 보증금 제도로 편입되면요, 그 기존에 내던 폐기물 부담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본사는 이걸 해서 이익이 늘어났는데, 라벨 값을 가맹점이 다 해야 돼? 한국 본사에서 부담을 하다든지, 네. 아니면 또 알아보니까 이게 라벨이 붙은 채로 컵을 보급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리 라벨을 붙여서 보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카드 수수료. 네. 그 보증금으로 돈을 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된다. 네네. 이것 또한 금지하는 방안, 그리고 반납을 높이기 위해서 좀 무인 해수기를 제가 확대시켜가지고 바로 이제 무인 해수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좀 반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환경부가 구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일회용 컵 하면은 종이컵도 있고 플라스틱 컵도 있어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라스틱 컵에 담아준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종이컵을 반납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을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더 높게 안 좋은 물질이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몰라가지고요, 대표님. 예, 일단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 모든 플라스틱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화학 물질들이 첨가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 환경 호르몬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운 음료는 많이 주는데 뜨거운 음료는 좀 많이 기피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요즘 결과에 보니까 그런 음료를 담았을 때 이 컵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서 음료수로 투입되는 비율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더라는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불필요한 불안감 전환하자는 뜻은 아닌데 하여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검출까지 좀 그런 건강상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오염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대표님 그렇다고 해서 종이컵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 마찬가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이컵 안에 이제 플라스틱이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히 뜨거운 음료를 넣었을 때 미세 플라스틱 검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회용 컵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잘 만들어진 텀블러 하나 구입하셔가지고요. 오랫동안 계속 쓰시는 것이 본인의 건강 그리고 환경
모두를 다 지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표님 어쨌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유예되긴 했지만 시행이 될 건데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이때까지 환경부가 2년 동안 2020년도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2년 동안 준비한다고 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들하고만 대화를 한 것 같고요. 네네. 가맹점도 실질적으로 컵을 드리고 반납을 하고 회수를 하는 너무 대화가 없었거든요. 충분히 대화하시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라벨이 아예 붙은 채로 나와서 붙일 필요가 없게 한다든지 그다음 무회수기 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걸 통해서 가맹점주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잘 할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제가 딱 마지막으로 가맹점주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컵을 반납받는 것이 불필요한 업무를 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네네. 그 컵을 가져오는 사람한테 우리 매장을 또 방문해 주셨네. 우리 매장의 장점을 좀 고소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다시 이 매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좀 삼아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좀 여러 가지 부담적인 부분들을 좀 넘어서는 좋은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그렇게 지원과 함께 우리 가맹점주들의 좀 협조도 좀 부탁드리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